자, 그 다음 91번 문제 보실까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상장 폐지된다. 자, 우리 문제 가끔 보면요, 뭐 즉시라는 말이 나오면 좀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느낌이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정 즉시가 아니라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상장 폐지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정 즉시가 아닌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문제 보실까요? 자, 시가총액은 코스피 200종목의 상장 주식수와 시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 자, 시가총액은요,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종목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이렇게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3번 보실까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0.3%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자, 우리나라는요, 선진국과 다르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다가 맞습니다.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9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는 금융위원회에서 산출한다. 자, 주가지수, 자, 나오면은 금융위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거래소에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거래소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95번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는 다우존스식 종합주가지수 산출 방식에 따른다. 자,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키워드가 틀린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식 종합주가지수 산출 방식이 아니고요.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과거에 다우존스식 종합주가지수 산출 방식을 따랐지만 지금은 시가총액 방식을 따릅니다. 자, 그 다음 96번 문제 보실까요? 급격한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상승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 물가 상승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상승이 아니라 주가 하락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주가 수익 비율, 보통 펄이라고 하는데요. 채권금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자, 주가 수익 비율은요, 채권금리의 역수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채권금리와 유사한 성격이 아니라 채권금리의 역수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98번 보실까요? 환율 상승, 즉 원화가치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요,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채산성 상승이 되고, 채산성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들였으니까 주가가 상승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주가는 하락이 아니라 채산성 향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99번 이직자 수와 건설 수주액은 경기 선행지수 작성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자, 여기서 건설 수주액은요, 경기 선행지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직자 수는 경기 후행지수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후행지수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할 줄 아는 것을 출제합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99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10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예측 지표로 사용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가가 더 많다는 뜻이다. 자, 여기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BSI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 이상이 아니라 100 이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많은 기업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숫자를 바꿔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채권을 발행 주체에 따라 분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한다. 자, 상식적인 문제죠.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것을 국채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국채를 특수채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2번 문제입니다. 할인채는 통상 만기 3년 이내에 중기채에 취득되는 방식이다. 아니요. 자, 여기서 할인채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인채가 아니라 복리채로 바꿔주시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할인채를 바꿔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통상 만기 1년 이내에
단기채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인채는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채다 라고 하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할인채를 바꿔주고 복리채는 통상 만기 3년 이내에 중기채에 채택되는 방식이다 하면 맞습니다. 자, 어느 쪽을 고쳐주셔도 정답이 되니까 헷갈리지 않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문제 보실까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으로 주로 장기채 이자 지급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복리채이다. 일정한 주기로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표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복리채가 이표채로 바뀌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채권의 신용등급은 금융감독원에서 평가를 부여한다. 우리 채권의 신용등급은요, 신용평가는요, 신용평가회사가 합니다. 금융감독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신용평가회사로 고치셔야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10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주와 채권 투자자는 회상 경영상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자, 동일한 아니죠. 동일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요. 채권 투자자는 경영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위를 갖지 않는다.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6번 문제입니다. 채권 투자자는 발행 회사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 및 경영 참가권을 가진다. 자, 설명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앞에 채권 투자자가 아니라 의결권, 배당권, 경영 참가권이니까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주주가 하는 겁니다. 채권 투자자를 주주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문제,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발행회사의 기준에서 채권은 자기 자본, 주식은 타인 자본에 해당한다. 자, 말이 바뀌었죠. 채권은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108번 문제입니다. 주주는 자녀 재산 분배 시에 채권자에 우선한다. 자, 주주는요, 채권자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주주에 우선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 보실까요? 자본 조달 형태로는 채권은 출자증권, 주식은 대부증권이다. 앞에 나왔던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인데요. 말만 바꿨습니다. 자, 채권은요, 돈을 빌리는 거라고 그랬죠? 대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출자증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을 잘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0번 문제 보실까요? 채권 발행 후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발행 후 30일 이내가 아니고요. 채권 발행 전에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발행 후 30일 이내를 채권 발행 전에 제출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채권은 종목이 많아서 거래가 표준화되어 있다. 아니, 종목이 많은데 표준화가 될 수가 없겠죠.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 자체가 어렵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12번 문제. 채권 매매 거래 시 계약 체결을 더하기 제2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채권 매매 거래는요, 당일 결제 또는 이길 결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2 영업일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 더하기 제2 영업일이 아니라 당일 결제 혹은 이길 결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13번 문제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도 발행할 수가 있죠. 이런 채권을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다를 있다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4번 문제입니다. 채권에 표기되는 주요 사항으로 채권 만기, 액면, 표면 이율, 경과 이자 등이 있다. 자, 경과 이자는요, 권면에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경과 이자가 틀렸습니다. 경과 이자는 표기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5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공기업은 주식과 채권을 모두 발행할 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발행할 수가 없죠. 채권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선 틀린 게 지방자치단체가 틀렸습니다. 115번 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16번 문제 보실까요? 채권은 주식과 달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채권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채권도 만기 전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고쳐주시면 정답이겠습니다. 자, 117번 보실까요? 채권 거래는 주식과 달리 대부분 한국증권 선물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된다. 자, 채권 거래의 대부분은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장외시장으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8번 앞에 있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채권거래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의 비중이 50대 50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아니요. 자,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장외거래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장내거래는 10%가 되겠죠. 자, 50대 50을 10대 90으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9번 문제 보실까요? 채권거래는 상대 매매 방식의 거래보다는 매매 호가의 경쟁 원리에 따르다. 자, 매매 호가 경쟁 원리니까 이건 주식이 되겠고요. 채권거래는 상대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채권거래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상대 매매 방식이 아닌 매매 호가의 경쟁 원리에 따른다. 거기를 바꿔주시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채권거래라는 단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거래라 바꿔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번 문제 보실까요? 채권 투자는 종목이 많고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소액 거래를 원하는 개인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자, 채권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로 금액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개인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편이 아니라 낮은 편으로 고쳐주셔야 정답입니다.